자, 이번 시간에는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 그리고 아래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한번 다뤄보고, 이어서 작용반작용의 법칙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이 26쪽을 보시면요. 교과서를 보면 농공을 이 친구가 위로 던지고 있죠. 위로 던져서 점점 올라가면서 속도가 느려지다가 최고점에서 순간 정지하겠죠. 정지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내려오겠죠. 이런 거를 다룰 텐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농구공의 운동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력이 일정하죠.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아랫방향으로 일정할 것이다. 그러면은 계속 강조했듯이 F는 ma 가속도의 법칙에 의하면 질량은 안 변하는 것이니까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어떻다?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은 이런 그래프를 그릴 것이고, 최고점에서 다시 내려올 때는 다시 이런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이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표시를 해봤어요. 지금 질량의 M인 물체를 위로 던진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손에서 벗어난 이후부터만 보는 거예요. 내 손에서 벗어난 이후부터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에서 벗어나면은 그럼 이 질량의 M인 물체는 중력밖에 없는 거죠? 이때 공기 저항을 생각한다 안 한다?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30m/s로 던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때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죠. 선생님이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았는데 그 이유는 물체가 처음 운동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윗방향이 플러스가 되니까 중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겠죠. 지난 시간 자연학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운동 방향이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거고, 중력 또한 아랫방향이니까 아래를 그냥 플러스로 잡은 겁니다. 그럼 이 물체의 중력이 어떻게 작용한다? 일정하게 아랫방향, 마이너스 방향 일정하게 작용한다. 그럼 가속도도 일정하죠.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중력 가속도, 중력에 생기는 가속도도 일정한 상수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마이너스 10m/s 제곱이니까 1초가 지나갈 때마다 속도가 10m/s씩 마이너스 감소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초 후에 물체는 20m/s가 될 것이고, 그 다음 2초 후에는 10, 3초 후에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순간 이 물체는 뭐 하겠어요? 정지하게 됩니다.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자, 가로축은 뭐다? 시간이다. t, 단위는 뭐다? 세크다. 세로축은 속도를 봐야겠죠? m/s의 단위를 갖는. 기호는 뭐다? v. 그러면 처음에 이 정도 30이라고 칩시다. 자, 플러스를 잡았으니까 여기다 그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씩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초 지났네 10 감소, 1초 지났네 10 감소, 1초 지났네 10 감소. 그래서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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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을 지나야 되니까 선이 뭐예요? 직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3초의 순간 얘는 뭐한다? 순간 정지한다.
근데 순간 정지해서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다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순간 정지 후에 그러면 4초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10m/s가 되겠죠. 그 다음에 5초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10 증가하니까 20m/s. 왜냐면은 떨어질 때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빨라지겠죠? 그래서 6초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30m/s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표시하면 1초 지났네 10감소, 1초 지났네 10감소, 1초 지났네 10감소 하니까 그래프가 네, 어떻게 됩니까? 아까랑 이렇게 될 것이다. 표시해주면 얘가 10일 거고 마이너스 10이네요. 얘는 마이너스 20일 거고 마이너스 30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다 된 겁니다. 됐나요? 이상 없나요? 자,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랑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빗면 일단 세타 쓰는 순간 좀 어려워 보이죠? 기울기가 빗면 마찰은 있다 없다? 역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뭐 30m/s로 던졌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 느려졌다가 최고점에서 순간 정지하고 다시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빨라지겠죠. 그러면 빗면에서의 운동도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 그래프와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물론 다른 점은 있겠지만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래프가 나왔으면 항상 뭘 보라고요? 기울기와 네, 면적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 기울기는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단위가 가로분의 세로 미터/세컨드 제곱. 즉, 가속도구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미터/세컨드에다 세컨드 곱하니까 미터에 참을 가는. 이 경우에는 네,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이 좋겠네요. yes. 아니죠. 변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변이. 어차피 직선상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용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3초까지 이 물체는 이 삼각형의 면적만큼 올라가겠죠. 그러면 최고 높이를 구해라. 구한다고 했을 때 0에서 3초 동안의 이동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0, 90의 절반이니까 네, 45m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초에서 순간 정지를 하죠. 그러면 3초일 때 잘 물어보는 게 3초인 순간 가속도가 얼마냐? 이것도 자주 물어봅니다. 3초일 때의 가속도,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기울기가 0인가요? 기울기가 0이 아니죠. 그래서 0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왠지 최고 높이에서 순간 정지를 하면은 힘이 없구나.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가속도가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0이라면 최고점에서 계속 정지해 있어야겠죠. 그죠? 하지만 힘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체는 다시 떨어지게 되고 그 얘기는 힘이 0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힘이 0이 아니니까 F는 ma에 의해서 가속도도 0이 아니란 얘기고
그래프에서 보듯이 기울기도 0이 아닙니다. 1초 지날 때마다 10씩 감소하니까 가속도는 3초일 때 가속도는 네 마이너스 10m/s 제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에서 6초 동안의 이 물체는 다시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면적 또한 얼마가 될까요? 예, 45m가 됩니다. 그러면 3초까지 45m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 3에서 6초까지는 45m를 내려오겠죠. 왜냐면 면적이 음의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초인 순간에는 이 물체는 원래 처음 출발했던 그 위치까지 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6초인 순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6초인 순간에 제자리에 왔다. 여러분, 정지와 제자리는 같은 말인가요? 예,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혼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문제에서 6초인 순간 이 물체는 제자리에 정지하였다.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거짓이죠. 제자리는 맞지만 속도가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죠. 그죠? 0에서 3초 동안, 3에서 6초 동안. 한번 봅시다. 0에서 3초 동안은 빨라졌나요? 느려졌나요? 예, 올라가면서 느려진다. 하지만 3에서 6초까지는 방향 바꿔서 떨어지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같으니까 예, 다시 빨라진다. 같은 말이 뭘까요? 속력이죠. 속력은 빠르기만 나타나기 때문에 0에서 3초까지는 잘못 썼네요.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 3에서 6초까지는 어떻게 돼요? 속력 증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바꿔서 자, 0에서 3초 동안 속도 30, 20, 10, 0 감소하죠. 3에서 6초 동안 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네. 0에서 6초 동안 속도는 계속 뭐한다? 계속 감소한다.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어떤 점이 힘들어지느냐? 속도 감소는 왠지 느려진다. 를 동의어인 것 같지만 옳지 않습니다. 0에서 3초까지는 느려진다. 속도 감소 맞죠? 하지만 오히려 3에서 6초까지는 속도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됐죠? 예. 자, 여기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또 어떤 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 수학에서 이제 절대값 취하는 게 있죠. 절대값. 절대값을 취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자, 방향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무엇의 크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값을 취하란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0에서 3초까지는 속도의 크기가 30, 20, 10, 0 이렇게 감소합니다. 반면에 3에서 6초까지는 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10, 20, 30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거랑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속도 증가냐 감소냐, 속도의 크기가 증가냐 감소냐 이런 걸로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조금 더 해봅시다. 그 다음에 자주 물어보는 것이 0초일 때 가속도가 0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어요. 처음에 가속도가 0이냐? 아니죠. 가속도가 0이 아닙니다. 여기 0이 아니죠. 3초일 때 가속도 0 아니라고 아까 했죠. 6초일 때 기울기가 0이 아닙니다. 이거 특히 조심하시고요. 3초일 때는 가속도는 0이 아니지만 속도는 뭐다? 0이다. 이것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0에서 3초 동안은 속도가 양수죠. 또 3에서 6초까지는 속도가 음수죠. 지금 속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0에서 6초 동안은 가속도가, 즉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음이죠. F는 ma라고 했죠. 가속도가 음수면 힘도 뭐야? 음수가 됩니다. 힘이 음수라는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힘이 음수다. 얘는 힘의 방향이 어느 방이다?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아래쪽이다. 네. 자, 그러면은 0에서 3초 동안은 운동 방향을 뭘 의미하는 거죠? 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두 개가 어때요? 반대죠. 반대가 되니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느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3에서 6초까지는 어떻게 돼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예요? 둘 다 음수니까 같다라기보다는 동일하다는 표현이 낫겠네. 그죠? 동일하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빨라진다. 네. 그렇죠. 그럼 아까 위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 위에서 빗면에서 물체를 V제로 이제 쏘아주는 것도 동일하다. 느려졌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이 그래프가 동일하다고 했죠. 그죠? 그럼 이 그래프가 다른 게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기울기, 즉 가속도가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빗면이다 보니까 그거 이외에는 동일합니다. 자, 다들 정리 잘 하셨나요? 자, 사실은 이제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뭘 더해주냐?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그리고 일에 대해서 추가해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 상황의 에너지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고
일의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역학은 이제 다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해 두어야 일 에너지 할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여기 정도 마무리하고 요거를 안 했네요. 그죠? 변이 여기까지만 여기는 한번 여기도 한번 다뤄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넘어가겠네요. 이렇게 동일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이 좀 삐뚤어졌는데. 자, 0, 6, 3, 1, 2, 4, 5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시간에 따른 변이가 아니라 위치를 많이 씁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3초일 때 최고 높이가 간다고 했죠. 그죠? 얼마? 45m. 그럼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졌다가 점점 빨라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기울기가 3초의 순간 기울기가 뭐가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됩니다. 예. 왜냐면 기울기가 가로분의 세로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기울기가 뭘 의미해요? 속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0일초일 때 속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30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30이 돼야 돼. 플러스. 점점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3초인 순간 0이 되고 다시 또 기울기가 더 급격해지겠죠. 6초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다. 이게. 여러분들과 이제 나중에 수학적으로 접근해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이 그래프, 이 커브가 정확히 이차 함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가지 있죠, 그죠? 그거를 적용시켜서 생각하면 정확히 S와 T가 이차 함수 꼴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6초일 때 기울기는 얼마야 돼요? 마이너스 30이 나오죠. 4초일 때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 5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0. 1초일 때 기울기는 10 플러스 10. 2초일 때 기울기는 죄송합니다. 20. 2초일 때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힘들었던 이제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됐죠?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전에 뉴턴의 1법칙이 있고 잠시만요. 네. 뉴턴의 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고 3법칙이 있다. 뉴턴의 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다. 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다. 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뉴턴의 법칙 중에 제일 백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법칙, 가속도의 법칙. F는 뭐죠? ma라는 거. 예. 근데 요거에서 힘이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왔죠. 물론 힘이라는 단어는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있었지만 잘못된 개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워밍업 차원에서 관성의 법칙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었던 말. F는 MA를 얘기한 거고, 이렇게 하고 나도 조금 좀 못 믿어왔던 거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추가로 보충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힘이 난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 두 학생이 있죠. 남학생이 여학생을 밀면 여학생도 남학생을 민다. 남학생이 여학생을 10N으로 밀면 여학생도 남학생을 10N으로 민다. 이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힘, force는 항상 뭐다? 상호작용이다. 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두 학생처럼 접촉에 의해서 작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비접촉으로도 힘이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물리를 배우게 되면 접촉력이냐 비접촉력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본질은 아니고, 물론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지만 이 두 포인트는 이겁니다. 힘은 항상 두 물체의 상호작용이며 접촉에 의해서도 작용 반작용이 있지만 피접촉인 경우에도 작용 반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기력, 자기력, 중력에 의해서 해당됩니다. 좀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플러스 전화가 있고 마이너스 전화가 있으면 서로 잡아당긴다고 하죠? 마이너스 전화가 10N으로 잡아당기면 플러스 전화도 마이너스 전화를 10N으로 잡아당겨요. 이게 접촉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용 반작용 원리로 상호간 잡아당긴다. 이런 것도 있죠. 여기가 N그 S극, 여기도 N그 S극. 이건 좀 센 자석이라고 할까요? 약한 자석이고 센 자석이에요. 센 자석이 약한 자석을 10N으로 잡아당겼네? 그러면 약한 자석은 센 자석을 얼마로 잡아당겨요? 10N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네, 정답은 10N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중력도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물체가 있어요. 질량이 있는 물체는 서로 잡아당긴다. 만, 유, 일, 력. 인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인력이죠? 있을 유, 만물에 있다는 겁니다. 만물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근데 만물이라 하면 모든 물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체는 질량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m이 0이 될 수가 없다 이거야. m이 0인 물체 말이 되나? 네, 안 되죠. 그래서 질량 있는 물체는 서로 잡아당긴다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 걸 10N으로 잡아당기면 왼쪽에 있는 물체도 아니죠. 오른쪽에 있는 물체도 왼쪽에 있는 물체를 10N으로 잡아당깁니다. 마찬가지로 쓸데가 없네요. 어마어마하게 큰 라지 M, 스몰 M 서로 잡아당기는데 스몰 M이 라지 M을 10N으로 잡아당긴다고 쳐봐요. 그러면 라지 M도 스몰 M을 10N으로 잡아당깁니다. 질량이 크니까 더 세게 잡아당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용 반작용은 항상 똑같은 힘의 크기로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 작용 반작용의 원리는 중학교 때도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부분이 당연한 얘기 이렇게 하시네 하면 이해한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해하시고 더 궁금한 점은 나중에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호들 선생님 봤을 때는 별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나중에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교과서 읽어봅시다. 지금 이제 발이 바닥을 미는 힘, 그것의 반작용은 바닥이 발을 미는 힘이죠. 작용이 있으면 뭐가 있다? 항상 반작용이 있다. 상호작용이다. 크기는 서로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 기호는 지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동시에 다른 물체도 그 물체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로켓이 올라가는 원리, 작용 반작용이죠. 그죠? 로켓이 가스를 밀어내는 힘의 반작용력으로 로켓이 올라가는 겁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거북이 물을 뒤로 밀어요. 그 반작용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작용 반작용 다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용 반작용 관계. 자,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물체가 있고 B 물체가 있습니다. 라지 M, 스몰 m. 만유 인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 맞죠? 이 힘을 적어볼게요. A가 B를 당기는 힘. 이 힘은 뭐예요? 화살표를 다르게 해야겠네. 이건 뭐야? B가 A를 당기는 힘.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의 관계.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어떤 게 보여요? 요 힘의 작용점은 여기 있죠. A에 있죠. 그러니까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작용점이죠. 또 화살표를 바꿔야겠네. 작용점. 그러면 요 힘의 작용점은 어디 있어요? 예, 목적어인 B에 있죠. 그럼 두 힘은 작용점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두 힘을 더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힘을 더할 수가 없다 이거죠. 더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힘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자, 반면에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땅에 그죠?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죠. 그죠? 근데 중력만 온리 그죠? 중력만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물체가 땅바닥을 뚫고 떨어져야 정상이죠. 그죠? 근데 이 물체는 지금 뭐하고 있다? 정지해 있다고 가정합시다.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중력과 똑같은 힘이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힘을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수직항력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할 이야기가 많고, 자, 그럼 이게 중력 하면 이거 풀어 써봅시다. 이게 뭐죠?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죠. 수직항력을 또 풀어 써봅시다. 이건 뭐예요? 딱딱한 바닥이 딱딱한
만약에 바닥이 딱딱하지 않고 무르다면, 이게 두부라면 수직 항력은 없겠죠. 딱딱한 바닥이 물체를 위로 미는 힘이죠. 그러면은 봐봐요. 이 수직 항력의 작용점은 어디에 있다? 물체에 있다. 이 중력의 작용점은 어디에 있다? 물체에 있다. 그러면 작용점이 같기 때문에 두 힘을 뭐 할 수가 있어요? 더할 수가 있어요.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0이 돼야겠죠. 그래서 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하면 틀려요. 힘은 작용하지만 합력 또는 알짜 힘이 얼마다? 0인 경우가 이 경우죠. 그럼 보세요. 위에서 선생님 말한 거 A가 B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 작용 반작용이다. 그러나 두 힘은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더할 수가 없다. 그렇죠? 밑에는 작용점이 같아서 두 힘을 더할 수가 있다. 합해서 0이 된다.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지만 자 화살표를 보시면 이 두 화살표 A와 B의 두 화살표를 보시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서 한 직선상 위에 있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살표의 길이가 같겠죠. 그죠?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방향은 반대고 뭐 보나마나 한 직선상에 있겠죠. 그죠? 그럼 이 경우와 이 경우가 굉장히 유사한데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더할 수 없고 더할 수 있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관계는 작용 반작용의 관계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관계는 힘의 평형 관계라고 얘기해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합력이 우리가 수학에서 이게 이제 시그마죠. 합하다는 뜻이죠. 합력이 0인 경우 또는 같으면 알짜임이 0인 경우 그러면 이 힘들은 평형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집, 모든 강사, 모든 선생님들이 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요. 작용 반작용의 관계와 힘의 평형 관계를 구분해라 이런 의미에서 요거를 많이 설명합니다. 근데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왼쪽에 선생님이 한 것처럼 요 둘의 차이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걸 안 상태에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상황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 서두에서 조금 더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탐구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시간에서 앞에서 했던 거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을 그래프로 다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로 쭉 살펴보고 그랬었죠. 그죠? 용어 조심하셔라 이런 얘기 했었고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해드리고 싶은 그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이어가지고 주입식으로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를 잘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중요한 내용만 오늘 했고 그 이외에 하고 싶은 말들은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